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시한인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하며 단일화 방식도 이 후보의 입장을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더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당대표였던 2022년 당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그분이 당을 나가게 했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보수 본가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대위 차원에서 이 후보 설득에 나선 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사실상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될 거란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예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에선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며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 만큼 남은 사흘이 골든타임이 될 걸로 보이지만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요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연락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으란 취지의 제안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윤계가 대선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을 줄까봐 노심초사한다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 이번 대선 승패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이후 당권이 관심사인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친윤계의 단일화 제안을 두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며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꿰테로 한 전 대표는 제가 친윤 구태정치 청산에 앞장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맞습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라며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초석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요즘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박정훈 의원은 친윤계가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당권 준다는 말을 이준석 후보가 믿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친윤한테 버림받아진 사람이에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원내대표가. 근데 버려졌던 사람인데 지금 당권을 주겠다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지만 단일화의 초석이 만들어지는 거다. 박정훈 의원은 친윤계가 자기들 생존을 위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친윤계 퇴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아쉬우니까 친윤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친윤이 과연 그렇게 할 거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게 시대적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측의 그러니까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어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단일화가 그냥 단일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힘 주류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조건을 당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네,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당권을 줄까봐 노심초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당권 잡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차라리 이준석을 너 줄 테니까 네가 들어서 당을 먹어. 대신 이제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상 폭로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니 근데 이게 설마 진짜 이러진 않았겠죠? 아니, 진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동훈이 그러면은 기자 출신인데 네. 소설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 이런 그럼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빅텐트 하는데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니고 반 한동훈 빅텐트 같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 구도를 보면은 그 소수 정예에 뭐 그렇다 해서 개혁신당이 다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룡 같은 국민의힘이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혼나야 되겠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준석이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인 줄 모르고 그랬겠어요? 비대위원장한테 너 혼나야겠다. 마치도 나는 형이고 너는 아우. 그렇죠. 이거는 말입니다. 용태한테 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한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국민의힘 사실상 당 대표죠 지금. 그러니까는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네. 이준석의 인식을 지금 나름대로 대중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10시엔 조롱 이런 건가요? 아니죠. 네가 그러니까는 뭐랄까? 나보다 한참 아래다. 네가 한 수 훨씬 아래인데 너가 그 당 비대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동훈 대변인의 그 단일화 러브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아니 무슨 당근 마켓도 아니고 당권 마켓이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조언은 참 재밌었어요. 당권 마켓. 네, 그러니까 이 친윤들이 네. 이 정도로 무도해요. 그동안에 친윤들이 대통령한테 붙어서 했던 무도한 3년간의 일이 저도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세상에 이 얘기를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은 이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동훈 수석이 말 안 했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말할 거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게 지금 다 퍼지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우습게 됐는지를 거의 퇴화되는 타노스인가? 그 수준이야. 그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선거판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에 그리고 이거는 또 자연스럽게 네. 친윤계와 친한계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런 거를 분열은 이미 돼 있고 더 이제 그 간극을 깊이 심화시키는 하나의 전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친윤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친윤계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전략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정말 나온다. 중요한 시점에서는 웃지 못할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약에 것이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본다면 당에서는 당연히 당장 이거 조사해 갖고 그런 말을 한 사람 이거 왜냐면 당권을 줄 테니 뭐 단일화합시다 이거 해당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후보자 매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232조에 예. 규정이 있어요. 후보자 매수 또는 그 이해 유도죄라는 게 따로 있는데 예.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캠프 차원에서 이 부분 고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고발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이동훈 대변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뭐 단순히 무슨 정파적으로 뭐 친윤이 무도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이 수사를 좀 엄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것과 일단 별개로 이동훈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폭로했다라는 건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이 정도 봐야죠. 얘기했으면 단일화는 뭐 어렵다고 왜냐면 이거 그렇죠. 단일화에 응해도
그 후보자 매수 미른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게 되고 네. 만약에 이런 논의가 뒤에서 막 뒷거래처럼 왔다 갔다 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일화가 될 거면 네. 이런 협상 과정이 중간에 노출되면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판이 깨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단일화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고발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관련된 거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네, 그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3시간 전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예 이제 전화 안 받는다. 모든 전화. 네. 아,